가치 있는 고객을 모으기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 이번에 읽은 책은 컨버티드. 저자분이 닐 호인이라고 구글 최고 데이터 분석 전략가, 구글에서 10년 동안 데이터 분석하는 일을 하셨대요. 제목이 컨버티드잖아요. 전환된, 개조한 이런 뜻인데 랜선 뒤에 있는 사람의 욕망을 건드려서 구매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은 인사이트가 담겨진 책이어가지고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페이지에는 그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이 챕터가 있었는데 아주 소수만이 충성 고객이 된다. 이들은 당신의 회사에 기꺼이 돈을 쓰고 홍보도 해주며 당신을 지켜준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의 20%에게서 전체 가치의 80%를 얻는다. 바로 이 20%에 속하는 사람이 사업의 수익성과 성공을 결정한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교보문고에서 진행하는 보라쇼라는 곳에 이제 게스트로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연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만났는데 그 350명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350명이 오는 행사에 8,000명이 넘는 분이 지원하신 거예요. 교보문고 분이 얘기해 준 걸로는 그동안 진행했던 행사 중에서 제일 많은 지원자가 있던 행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저도. 근데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 강연을 2번 이상 오신 분이 덜어 있으셨어요. 저 그 부산 북토크에서 왔는데 기억하세요? 근데 왜 또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드로앤드를 유지할 수 있는 감사한, 그러니까 그린이 분들인 거죠. 제가 구독자가 45만 명 있지만 그 모든 45만 명이 저의 팬은 아니거든요. 저의 그린이는 아니거든요. 제가 모두를 그린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찐 그린이는 아니거든요. 이 책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고객들을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 20%가 성공의 80%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고객을 나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러니까 고객 관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고객 생애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가치 있는 고객을 찾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라. 근데 저는 이곳에서 또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가 128쪽에 오래전에 한 헤지펀드 분석가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고객의 질에 초점을 맞춘 인터넷 회사를 창업하는 게 이제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냈대요. 미국에서 자산이 많고 가처분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자주 구매하는 상품이 이거였대요. 그게 뭘까요? 책이었대요. 그래서 그 헤지펀드 분석가가 책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인 거죠. 근데 이 제프 베이조스가 인터넷에서 책을 팔겠다고 이제 아마존 창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대요. 책은 솔직히 한 번만 사는 거고 이윤도 적은데 그걸로 무슨 사업을 하냐. 제프 베이조스는 이 데이터를 믿은 거죠. 이 가치 있는 고객을 모으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책을 판매하는 거다. 그래서 단순히 책으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정말 경제력이 있는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그게 대박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아마존이 탄생하고 전 세계 1등 부자가 되지 않았나 되게 싶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뿌듯했던 게, 저는 약간 책을 가지고 콘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구독자들이 모인 채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는 프로젝트마다 굉장히 좋은 구매 전환을 이뤄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라쇼에서 이번에 가장 많은 이제 지원을 받은 또 게스트였다고 또 말씀해 주니까, 어쩌면은 제가 그동안 이제 책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던 게 이제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구독자로 모았던 게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사람들을 제 구독자로 이제 만든 방식이 아니었나?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요 부분을 읽는데 되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제 채널의 데이터가 되게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일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채널을 운영한다는 게 저는 진짜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큰 자부심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든 조회수 뽑아먹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막 돈 뽑아먹고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되게 현타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가치 있는 구독자와 유튜버의 관계로 가져가는 거면 내가 이거를 진짜 잘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너무 좀 되게 와닿았었는데, 149페이지였는데요. 매출액 중 신규 고객의 매출액과 재방문 고객의 매출액 비율은 얼마인가? 신규 고객은 꾸준히 유입되어 매출액에 기여했다. 그러나 그 신규 고객은 고객 확보 예상과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따른 결과였고 그들 대부분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이는 고객 생애 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였다. 이게 진짜 저한테도 너무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영상이 가끔 터질 때가 있잖아요. 신규 시청자가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 제 구독자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컨텐츠를 볼 때 그런 데이터를 많이 봐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나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이 보는 비율과 구독하는 사람이 보는 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보는 비율이 많으면은 그게 영상이 터진다는 뜻이어서 좋은 반응이기도 하지만, 저를 구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거는 저에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조절하려고 하기도 하는 편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구독자 수 안에서의 정말 찐 그린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아질수록 진짜 구독자 수 많아지는데 평균 조회율 안 나오는 크리에이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경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제가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들과 대화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